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학연 박사과정으로 있는 강민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Electrochemical Analysis of Electrode Performance MCFC Cathode Supported by AG라는 주제고요. 용융 탄산수 연료전지에서는 운전 온도가 연료전지의 어떤 수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캐소드 쪽에 전기화학적인 특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온도를 낮춰보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을 좀 수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몰텐 카보네이트 퓨어셀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다른 연료전지에서 마찬가지 수소를 연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의 한 종류고요. 기본적으로 에노드와 캐소드 그리고 매트릭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몰텐 카보네이트에서 카보네이트 머티리얼들을 이제 전해질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카보네이트 이온과 일렉트론의 이동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이런 몰텐 카보네이트 퓨어셀 MCFC는 기본적으로 하이 템퍼레이처 퓨어셀 중에 한 종류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효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높은 온도에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금속 계열의 촉매들을 사용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하이드로카본들, 메탄이나 이런 하이드로카본 계열의 가스들을 직접적으로 연료를 사용을 함으로써 인터널 리포밍을 통해 수소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생산된 수소들을 직접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도 가지고 있고 어떤 여기서 발생되는 어떤 열들을 또 다른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고온형 연료전지입니다. 반면에 이제 아직까지는 높은 설비 비용이나 아니면 수명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수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는 내용들, 어떤 이슈화가 되고 있는 내용들은 니클 옥사이드 캐소드의 어떤 디솔루션과 그다음에 매트릭스의 크랙, 그다음에 일렉트로라이트의 어떤 손실 이런 것들이 가장 메인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MCFC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용량을 요구하는 파워 플랜트나 분산 발전용으로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대형 선박용 보조 전원이나 주 전원용으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MCFC의 작동 온도를 낮추는 게 MCFC의 수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타겟으로 잡은 거는 600도에서 한 620도로 타겟을 잡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650도에서 가동이 되는데 왜 운전 온도를 낮추려고 하냐면 저희는 이제 몰텐 카보네이트, 즉 용융된 어떤 카보네이트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온도가 높을수록 어떤 손실률이 훨씬 높아지고 그다음에 캐소드의 어떤 니클 옥사이드 디솔루션이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온도를 낮춤으로 해서 이런 속도를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이 논문들에서 발표한 내용들에 의하면 운전 온도가 약 50도 정도 낮아지면 수명이 약 2배 이상, 2배 정도 이상 증가를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능을 좀 높임으로써 온도를 낮추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캐소드를 저희가 타겟으로 잡았냐 하면, 저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액티베이션 로스 부분에서 보시면 빠른 에노드 반응에 비해서 캐소드 반응이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그 느린 캐소드 반응을 개선을 하면 전체적인 연료전지의 어떤 성능을 좀 더 많이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컨셉에서 이 연구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MCFC 캐소드 반응은 캐소드와 그다음에 용융된 일렉트로라이트, 그다음에 가스 페이스의 어떤 트리플 페이스 바운더리에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옥시전하고 CO2가 전해질 쪽에 이제 디퓨전이 되면서 전극과 맞닿는 TPB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MCFC 캐소드는 이제 ORR 옥시전 리덕션 리액션에 의해서 이제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리튬과 포타슘 카보네이트가 혼합된 전해질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전해질을 사용했을 때는 아래와 같은 펄옥사이드나 수폰옥사이드의 어떤 옥시전 리덕션 리액션 메커니즘을 많이 따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용 MCFC 캐소드의 경우에는 습식 테이프 캐스팅 메소드라는 방법을 통해서
제조를 하게 되는데 니클 파우더와 어떤 유기물들, 솔벤트를 섞어 슬러리를 제조를 하고 닥터 블레이딩을 통해서 그린 시트를 제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조된 시트를 보온에서 심터링을 해서 하드 플레이트 형태의 어떤 자극을 만들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MCFC 상용 어떤 캐소드로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캐소드에다가 기공 구조 안쪽에 이제 실버 나노 파티클들을 고르게 분산을 시켜서 어떤 캐탈리틱 이펙트나 어떤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의 어떤 향상을 타겟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MCFC 싱글셀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에노드 파트와 에노드 파트와 캐소드 파트로 나눌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전극들이 각각 위치를 하게 되고 밑에 보시는 거는 매트릭스와 전해질을 이렇게 폭에 놓고 온도를 올리게 되면 저희가 작동 운전 온도를 올리게 되면 전해질이 녹으면서 이렇게 아래 매트릭스 쪽으로 합침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그 MCFC 컴포넌트들은 그것처럼 에노드는 니클 베이스의 어떤 머티리얼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캐소드는 리티에이티드 니클 옥사이드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니클 옥사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클 옥사이드 계열을 많이 사용하고 매트릭스는 리튬 알루미네이트로 되어 있는 어떤 전극과 매트릭스는 굉장히 포러스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렉트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리튬과 포타슘 카보네이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작동이 되는 650도가 타겟이 아니라 620도를 먼저 타겟으로 잡아서 운전 온도가 낮아졌을 때 어떤 전기화학적인 특성 변화들이 있는지 분석을 좀 실시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캐소드의 피지컬 프로퍼티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 좀 보시는 것처럼 상용 캐소드의 경우에는 니클 파티클들이 넥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포러스한 전극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실버 나노 파티클들을 코팅을 했을 때 어떤 전극 구조상에는 크게 차이가 없으면서 전극 표면에 실버 나노 파티클들이 거기에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형상들을 SEM 이미지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포로시티나 어떤 포어 사이즈의 변화가 없음을 머큐리 포로시미터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EPMA 분석을 통해서 전극의 크로스 섹션 전체적으로 어떤 실버가 표면에만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분석해본 결과 실버가 전극 전반에 걸쳐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캐소드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MCFC 싱글셀 운전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용 캐소드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는 실버가 코팅됐을 때 약간의 이제 성능 차이를 성능이 증가했음을 좀 보실 수가 있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0.8 웨이트를 코팅을 했을 때는 어떤 큰 성능 증가 효과를 볼 수는 없었지만 한 3 웨이트% 정도 코팅했을 때에는 좀 더 눈에 띄는 성능 향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프로 다시 보시면 3웨이트%를 코팅을 했을 때 150mA의 어떤 전류 밀도상에서 확연히 성능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EIS 분석을 통해서 지금 다시 확인을 해본 결과 저항들이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상용 캐소드에 비해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캐소드의 반응 속도를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이 연구들을 진행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차지 트랜스퍼 리지스턴스 영역에서 저항이 감소함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했던 운전 온도가 600에서 620도이기 때문에 저온 특성이 그럼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온도별로 성능과 파워 덴시티를 측정을 해본 결과에서는 650도, 일반적으로 운전되는 650도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차이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버를 코팅한 이후에는 좀 더 낮은 온도에서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캐소드만 모디파이에서 오는 효과냐 아니면 다른 어떤 운전 조건이나 또 다른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효과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캐소드만 가지고 저희가 시메트릭 셀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시메트릭 셀 테스트를 실시해본 결과 저희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낮은 옥시전 파셜 프레셔 영역과 높은 CO2 파셜 프레셔 영역에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성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실버를 코팅했을 때는 이런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MCFC의 캐소드 반응이 상당히 복잡한 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옥시전 리덕션 리액션 중에서도 퍼럭사이드 메커니즘을 따르느냐 아니면 스퍼럭사이드 메커니즘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반응 속도들이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퍼럭사이드 메커니즘을 따를 때 좀 더 반응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반응 메커니즘은 변하지 않으면서 어떤 높은 성능을 나타냄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버 코팅의 이펙트를 좀 더 자세하게 다른 툴을 써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간단한 DFT 계산을 통해서 저희가 리액션 에너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계산 결과 실버를 코팅했더니 그래서 리액션 에너지가 확실히 기존의 어떤 상용 캐소드에 비해서는 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로써 반응 속도를 좀 더 개선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 테스트 후에 어떤 컴포넌트들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이 분석들이 저희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MC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온에서 작동이 되고 멜팅된 어떤 용융된 탄산염의 전해질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디솔루션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디솔루션 문제에 대해서 실버가 그대로 남아 있느냐, 장시간 운전을 해도 이 실버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여전히 1000시간 후에도 실버들이 고르게 분포를 했었고 이로써 장시간에도 좀 안정적인 확보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버 나노 파티클들을 어떤 백큐 석션 메소드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MCFC 캐소드에 코팅을 했었고 그것들이 고르게 분포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기화학적인 특성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어떤 실버가 가지고 있는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나 캐탈리틱 이펙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체적인 캐소드의 전기화학적인 특성이 향상이 됐고 이로써 반응 속도를 좀 더 빠르게 개선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이 저희 결론이고요. 그래서 간단한 어떤 DFT 계산을 통해서도 실버가 리액션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 효과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 이번 연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버라든가 아니면 동일한 유사한 어떤 전기화학적인 특성을 낼 수 있는 물질들을 사용하면 CFC의 어떤 캐소드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능 향상, 운전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이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